국토교통부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도로 종점을 바꾸는 게 낫다고 국감 직전 발표한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닷새 전 국토부가 내놓은 고속도로 종점 비용 편익 분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보다 낫다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양서면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 이게 납득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구 12만 양평군에서 대안 노선이 하루 6천여 대의 교통량을 더 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지적한 건데 원희룡 장관은 즉답 대신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부당하게 변경을 했거나 외압을 가했거나 부정하게 이게 결탁한 이런 그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나온다면 저희가 질 겁니다. 장관의 사과와 함께 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전체 보고서와 근거 자료 왜 안 줍니까? 경제성 분석 전체 보고서 로데이터 당장 오늘 오전에 주셔야 돼요. 여당 의원들이 국감 방해라고 맞선 가운데 원 장관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유독 의자 뒤로 몸을 제끼시고 앉아서 그런 것 같아요. 허리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논란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는데 원 장관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LH의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선 감독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원희룡 장관님. 국토부가 지난주에 강상면 종점안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값을 발표했는데 이거 공개되기 전에 장관님이 보고받고 설명 다 들으셨죠? 예,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발표된 내용의 요지가 종점 변경을 하면 교통량이 하루에 6,000대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 변경 노선이 600억 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BC값은 원안보다 0.1이 앞선다. 그래서 고로 종점 변경 노선이 경제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거 맞죠? 네, 저는 그 결론을 보고를 받은 거고요. 네. 만약에 상세한 내용에 대한 그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작업을 진행했던 우리 담당자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과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면서 어쨌든 수긍이 되신 거죠. 고개가 끄덕여지시고. 근데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이게 6,000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6,000대. 근데 장관님이 계속 말씀해 오신 게 원안 노선하고 변경 노선하고 종점이 차로 한 4분 거리, 한 7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4분 거리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굳이 사위 힘을 빌려서 종점을 옮겼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계속 해오셨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 목요일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서면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 이게 납득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질문은 가까이 좀 대고 얘기해 주실래요?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게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장관님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분석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용역사나 직원들한테 미루지 마시고 장관님께서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털끝 하나 문제가 없다. 계속 직접 말씀해 오셨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날파리 선동이기 때문에 백지화한다고까지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 이 결과, 이 분석의 방향에 대해서도 직접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고 직접 설명하시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납득 가능한 일입니까? 장관은 제가 전문 지식이나 이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그럼 전문 지식도 없이 왜 그 일타 강사는 왜 하셨어요? 그에 대한 이 절차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을 제가 감독 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은 해주시고요. 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죠. 아시다시피 2번 슬라이드요. 이 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에
서울에서 북광주 분기점까지 동일 노선이고 그 이후에 노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 북광주까지가 인구 밀집 지역들이고 여기가 전체 교통량의 70%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그 이후는 30%밖에 차지를 안 하는 구간이고요. 그럼 사람이 많이 사는 북광주까지 다 지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개발도 안 되는 양평에 접어들어서 종점이 7km 바뀐다. 근데 전체 교통량이 22%, 6,000대면 22%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확 늘어난다. 이게 들리기에 상식적인 얘기로 들리시나요, 장관님? 이 분석값을 제시한 분이 아마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죠? 아까 예. 설명 들으셨고 이거 보고 받으셨고 동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10분간 설명 들으면서 이게 탁 막혀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셨나요? 이 분석을 행한 전문가가 증인으로 자꾸 나와 있다고 전문가 했지 않습니까? 얘기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장관님 목소리가 뭐? 작으니까요. 네. 마이크를 좀 바짝 대시고 답변하십시오. 네, 장관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2018년에는 예타 대상 사업에도 선정이 안 되고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3개월 만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전격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기 신도시 없는 상태에서 BC가 0.67밖에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인구 25만 명의 이제 하남 교산하고 남양주 왕숙 이게 이제 발표되면서 BC가 0.82로 뛴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3기 신도시 때문에 이 고속도로는 추진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인구 25만 명의 3기 신도시 추진으로 교통량이 얼마 정도 증가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이 작업을 실제 수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작업 말씀드릴게요. 실무자가 아닌 장관이 구체적인 수치와 네, 그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논리를 없어서 다 얘기하라는 네. 것은 좀 슬라이드 적절치 않은 보여주세요. 것 같습니다. 예. 1000대예요, 고작. 이게 KDI 예타 보고서에 있는 분석 결과인데요. 이 고속도로 사업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한 3기 신도시 사업 배후 인구 25만 명. 이게 유발하는 이 고속도로 이용 수요가 고작 하루에 1000대입니다. 근데 양평군에서 종점을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바꾸면 그 6배인 6,000대가 늘어난다. 양평에 무슨 3기 신도시 생깁니까? 근데 이런 의문이 생기셔야 정상인 거예요, 국토부 장관님. 양평군 전체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12만 정도로 12만이에요. 네. 밑에 여주까지 합쳐도 여주 11만이거든요. 3기 신도시 25만 명이 1000대예요, 1000대.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이게 보면 이상한데 장관님같이 특출난 분이 이거를 발견 못 하셨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다음으로. 아직 슬라이드는 안 주셔도 되는데 그 예타 안에 서울 송파구 직접 연결되는 이제 안이었고요. 이제 국토부랑 용역사는 이제 서울시 직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뭐 직결이 좋냐 안 좋냐 이 얘기는 오늘 하고 싶지 않고 송파구랑 직접 연결돼서 강남 3구의 수요를 흡수했을 때 교통량이 얼마가 늘어나느냐 이번에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에 있거든요. 지난주에 받은 이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4,000대예요. 종점을 어디로 잡든 똑같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도로에 직접 물렸을 때 이용하는 차량이 4,000대가 늘어나요. 송파구 인구가 65만입니다. 강남 3구 160만 명이고요. 근데 4,000대. 양평군 12만 명인데 6,000대가 늘어났는데 작성한 사람이 이따 나오니까요. 충분히 물어보십시오. 예.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제가 하려는 내용은 그건 아니었지만 이게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답변까지도 아무리 여당이 됐어도 판단해가지고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다 아니다 이거를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좀 장관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니까 국토부 측에서는 등받침 준비해서 장관께서 좀 앞으로 앉을 수 있게 좀 준비를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 자료 요청들을 잔뜩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 이용해서 이거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등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뭐 지적을 해야 될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오전 내내 답변 태도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이래가지고 국정감사 하겠습니까? 아무리 마지막 국정감사라고는 하지만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따끔하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를 끝내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의사진행 발언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의사진행 발언 지금 딱 2분이 남았으니까 오후에 진행되면서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해주십시오. 예. 예, 제가 의원님. 공교롭게 우리 장관님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앉아가지고 장관님의 답변하는 태도나 말씀 등등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정말 너무 불성실하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답변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적어도 아까 이소영 의원님이 질문한 그런 답변이라면은 유경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준의 답변 정도는 내놓고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다. 그럼 제가 전문가한테 또는 우리 담당 국장한테 좀 보고받아서 제대로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질문하는데 그거는 기술적이니까는 이따가 참석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봐라. 지난번서부터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묻고자 하는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몇 달 동안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그렇게 할지 모르는 문제인데 저도 사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고선 똑같은 의문을 가져서 질문 자료도 준비했어요. 그 정도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본인이 담당 국장을 불러서 물어봐가지고 좀 파악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유경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교통량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국회의원이 용역회사의 전문가 불러서 맨날 그 사람한테 질문할 거면은 국토부에 국장은 왜 있으며 장관은 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게 국토부의 책임 아닙니까? 지금 장관님 답변 태도로 하자면은 양평 노선이 여기에서 다른 데로 바뀌어도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전문가 또는 담당 부서에 하는 일을 신뢰한다면은 그걸 제대로 보고 받아가지고 제가 보고 받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를 이해를 시켜야지. 장관은 싹 빠져 있고 그거를 자꾸 매번 전문가한테 돌리면은 그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전문가하고 일하지 장관하고 왜 일합니까? 건설 붕괴 사고도 사실 그것도 전문가가 알 일이지만은 장관이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게 보통 이슈입니까? 이 교통량 문제는 저도 몇 번 제기했었고 담당 국장이 와서 보고했지만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은 장관이 국장을 부르던 전문가를 부르던 공부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매번 전문가한테 불러서 답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를 옹호하는 여당 의원의 태도도 저는 문제지만은 좀 저 장관님 공부해서 답변하시겠다고 하고 오후에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 안 오면은 우리는 그 밥을 자, 저도 뭐 오늘 장관님이 뭐 아까 허리가 아프셔서 기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오늘 특별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장관은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 실무적 사항을 장관님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뭐 다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이 장관의 지시로 국책 사업이 중단된 중요한 현안이었고 향후 정상화 과정을 마련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정책 사항입니다. 장관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국감장에 나오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예의이기도 합니다. 중요 답변 사항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무위원의 자세는 아닙니다.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자에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 오후에는 장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토부에서는요, 지금 장관님이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됩니다. 등받침이라든지 이런 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